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툴 완성형입니다. 지금까지 피보나치 툴을 설명하면서 여러가지 유용한 점도 많았는데 피보나치 툴이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도의 기술력과 시각력 판단이 없으면 솔직히 피보나치 툴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시황적 관점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피보나치 툴은 오류도 크게 발생할 수 있지만 장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모든 보조 지표가 다 그러겠죠. 두 번째는 피보나치 툴은 이 활용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지수나 대형주 몇몇 종목 정도에 해당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력주나 작전주, 중소형주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걸 보고 했다가는 크게 낭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분출하는 종목에 피보나치를 걸어버리면은 중간에 잘리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활용 시기가 한정적이다. 뭐냐면은 첫 부분에서는 이 피보나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중요한 마디점을 찾을 경우에만 이 피보나치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지점에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파동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피보나치 툴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약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면은 보완이 돼요. 그런데 대강 거면은 오차가 발생하죠. 그런 부분에서 요 디테일이 약하다고 썼는데 요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가서 피보나치 툴을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툴이 시황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곧버스를 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는 게 3,500 간에 4,000 간에 이런 데서는 마디나 꼭지에서는 의견이 되게 갈려요. 그리고 이만큼 쏟았기 때문에 기대도 상당히 높고 어떻게 보면은 계단형 N자에다가 다시 계단형 수렴으로 보여요. 그래서 4,000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만 봤을 때 그렇고 당시에 시황을 보면은 인플레이 조짐이 이미 심각하게 나왔어요. 이 정도 와서는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물가 연동 목표제가 완전히 소멸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연준은 드디어 겁을 먹었구나. 그리고 인플레이가 이 정도까지 심해지고 버블이 끼면은 반드시 폭망한다.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 그런 판단 하에서 곧버스를 때렸습니다. 일단 이런 시황적 근거에서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보면은 이평이 뭉치고 있죠, 전부 다. 이평은 생리가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뭉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평이 뭉칠 때는 그 다음 방향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아주 크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리입니다. 그냥 생리예요. 100% 생리예요. 뭉쳐있을 때는 이펙트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적 관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쯤에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4,000을 간다? 절대 못 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까지도 우리가 3,000을 넘겼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의 평균가를 보면은 2,500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벌어지면은 때려도 안 물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3,500 갔다 그래도 반드시 여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 밑으로 가면 반드시 여기로 와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발달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조정이 오겠죠. 계속 침체로 가면서 안 좋으면은 2,400으로 떨어진다든지 2,450 정도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시장 계속 좋고 우리가 경제 발전이 되면은 2,550, 2,600까지 계속 이 평균값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가 중심이에요. 9.5배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나 안 죽는다. 예를 들어서 2,000에 가면 여기서 샀다 주식을 나 안 죽는다. 결국 살려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각설하고 그런 개념 하에서 곧버스를 쳤는데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240을 깬 순간 이제 확신을 들고 이제 기술적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제가 여기에 샀는데 이 기간 동안 대입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하락의 마디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하락의 마디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솟은 주식이 241선을 깨고 내려왔다? 이거는 99.5%는 하방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피보나치 툴을 어디서 적용시켰냐? 바로 여기서, 아하, 근거 있는 마디가 발생했다. 여러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거 있는 마디가 발생했다. 딱 마디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고 이제 피보나치 툴을 긋는 겁니다. 피보나치 툴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확실한 추세에서 추세가 붕괴되는 게 보이고 마디라고 정해줄 수 있는 것들의 구간이 딱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툴을 칩니다. 자, 여기서 피보나치 툴을 치는데 이 꼭지를 쓰느냐 안 쓰냐, 여기도 밑바닥 꼭지를 쓰느냐 안 쓰냐,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놓습니다. 뭐 이 피보나치 툴을 보시면 비율을 더 자기가 마음대로 더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기본값만 갖고 해요. 이거를 쓸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요. 이제 더 내릴 데가 없으니까 첫 마디를 하고 마지막으로 봤죠. 그러면 여기가 기준값이다. 그러면 이 정도 하락이 내려오면 여기선 튄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만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이 여기를 때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중심선 여기까지. 그럼 나는 여기선 사서 먹고 여기선 던지겠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굉장히 맛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제가 고퍼스를 저번에 때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꼭 먹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위치예요. 역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 고퍼스를 먹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여기서 한다고 작년 6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매수를 하라고. 그리고 이게 반발파다. 정확한 용어는 반발파입니다. 반발파를 먹어라. 그래야지 이제 밑에쯤으로 내려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먹은 거 토해낼 생각으로. 그러면 용감해지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어주는 거, 물릴 걸로. 자,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우리 강땡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되게 위로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제 한국 시장 바닥 쳤다고. 진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잊어먹었다면은 주식을 그만두셔야 돼요. 이런 걸 다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차트에 다 댓글이나 사람들 시황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놔둬요. 날짜별로. 그러면 여기 분위기가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쭉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 사야죠. 예. 여기까지 반등 나왔어요. 굉장히 놀라운 피보나치 위력이죠. 자, 그리고 이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제가 그랬죠. 그냥 기술적 반발파로 간주한 위치라고. 그러면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때리는 겁니다. 왜? 저번에 없었으니까. 어디다가 그러느냐? 이 마디에다가 그는 겁니다. 없었으니까 여기 마디를 시초로 해서 긋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황적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걷는데 이 하락의 이유가 뭡니까? 기업 실적이 나쁘거나 기업이 나빠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QT를 시행하면서 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연준은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시장을 압박할 건가? 솔직히 1900까지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시장을 대비해 엮어서 얘기하면 이 정도까지 오게 하려면은 그거는 그냥 연준도 미국을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는 소리겠죠. 그잖아요. 인플레이 잡겠다고 나라를 폭망시키려고 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락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여기를 추정 바닥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매수를 2150부터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처럼 저기를 때리고 올라갑니다.
피보나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면서 자 보세요. 이 반등도 보세요. 2500이라는데 다 걸리죠. 이 피보나치에도 걸리죠.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주식을 사라는 거는 이 피보나치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짬밥수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마지막 날에 들어서 세워 올리고 하면은 야, 요 정도까지 다 왔으니까 얘는 들어 올린다. 우리가 보면 여기서 쌍바닥을 치느냐 조금 하냐 그러면 이 정도 봐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주식 사라고 외친 거죠. 요거는 좀 피보나치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제가 지금 한 툴로만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시장을 한 툴로만 보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 가지를 대입해야죠. 근데 지금 피보나치를 선명하니까 피보나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바로 이런 중심선을 만드는 건 피보나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부분에서 피보나치 툴을 사용하시고 굵직굵직한 걸 보시면 돼요. 큰 마디 같은 거.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을 한번 대비해보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2800 보시고 2700 보시는 분들은 이 마디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짜게 여기를 잡았냐. 현재 우리 국제정세보다 우리 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거. 우리는 지금 엄청난 리스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본 거고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쏟아줘야지 반등이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찌집을찌겠고 내려가 버리면은 저도 좀 낭패가 크죠. 왜냐면 손 놓고 빨고 있어야 돼.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원하는 거는 코스피가 아닙니다. 코스닥 150에 쌍복을 바라는 거예요. 쌍복 좀 못 미치나 상승을. 그래서 이 반발파가 오는 걸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올라가라 기대. 그러니까 하락 아니라 올라가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기서 때려요. 강세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툴은 똑같은 툴을 쓰고도 똑같이 그어도 이렇게 해석이 틀린 겁니다. 오늘은 이 완성형에서 피보나치 툴 쓰는 그 마디점 찾는 법과 활용도를 과거 사례로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역시 같은 툴과 같은 위치에 거도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비 오는 날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돈 많이 버십시오.